할머니의 장례식장은 기묘할 정도로 고요했다. 창밖으로는 며칠째 그칠 줄 모르는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실내를 가득 채운 국화향기는 마치 죽음의 냄새를 덮으려는 듯 지나치게 진하고 강렬했다. 나는 검은 상복을 입은 채 구석에 서서 사람들을 관찰했다. 고모, 삼촌, 그리고 사촌들. 슬픔에 잠긴 얼굴 뒤에는 저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할머니가 평생 모아온 거대한 자산, 그리고 대대로 내려온다는 가문의 비보가 오늘 드디어 공개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육중한 오크나무 테이블 위에는 변호사가 가져온 낡은 유언장이 놓여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변호사의 손끝에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가만히 집사를 지켜보았다. 집사는 언제나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차를 나르고 있었지만 나는 보았다. 그가 눈을 내리깔 때마다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기괴할 정도로 비틀리는 것을. 그는 할머니의 그림자처럼 30년을 일했지만 나는 그를 단 한 번도 신뢰한 적이 없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어딘가 서늘한 복수심과 억눌린 갈망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언장 집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의 건조한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할머니는 생전에 말씀하셨다. 우리 가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조상들이 남긴 진정한 보물이 이 집 지하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다고. 사람들의 눈동자가 욕망으로 번들거렸다. 고모는 이미 빚더미에 앉아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삼촌은 사업 실패로 모든 재산을 날린 상태였다. 그들에게 이 유언장은 단순한 유산 상속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동아줄과도 같았다. 유언장의 내용은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로웠다. 할머니는 가문의 수치스러운 과거와 그에 얽힌 죄책감을 낱낱이 기록해 두셨고 마지막에는 지하 비밀 창고의 위치를 알리는 암호가 적혀 있었다. 집사가 조용히 다가와 창고의 철문을 여는 열쇠를 변호사에게 건넸다. 그의 손은 떨림 하나 없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자, 이제 열어보시죠. 변호사가 굳게 닫혀있던 지하 창고의 철문을 향해 다가갔다. 가족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의 뒤를 따랐다. 습기가 가득한 지하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쿰쿰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마침내 변호사가 녹슨 열쇠를 자물쇠에 꽂고 돌렸다. 철컥하는 불길한 금속성 마찰음이 정적을 깼다. 집사의 눈빛이 일순간 강렬하게 빛났다. 그는 문이 열리기 직전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뒤로 물러섰다. 문이 서서히 비명을 지르며 열렸다. 할머니가 평생 지켜왔던 가문의 영광이자 우리의 희망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보물 창고 안으로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눈부신 금은보화도 대대로 내려온 골동품도 아니었다. 텅 빈 공간, 차가운 벽면에는 단지 먼지만이 뽀얗게 쌓여있을 뿐이었다. 그 어디에도 흔적조차 없었다. 텅 빈 창고를 마주한 우리는 경악에 빠져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얼어붙고 말았다. 할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지 겨우 사흘이 지났을 뿐인데 저택은 마치 골가 터진 상처처럼 비릿한 악취를 풍기기 시작했다. 거실에 모인 친척들의 눈빛에는 슬픔의 그림자 따위는 없었다. 그들의 눈동자 속에는 오직 할머니가 남긴 막대한 유산이라는 먹잇감을 향한 탐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고요하던 저택은 이제 고성이 오가는 전쟁터가 되었다. 아니 형님, 아버지가 생전에 어머니 명의로 돌려놓은 땅이 몇 평인데 그걸 이제 와서 다 놔두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야, 너 그동안 도박으로 빚진 게 얼마인지는 알고 떠드는 거냐?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식탁을 내리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샹들리에가 위태롭게 흔들렸다. 나는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구석에 앉아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관찰했다. 모두가 가면을 쓰고 있었다.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며 헐뜯는 그들의 표정 밑에는 누가 먼저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낼 것인가에 대한 초조함이 깔려 있었다. 그 소란 속에서 나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집사, 최씨 아저씨가 그 모든 광경을 무표정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평소처럼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는 그저 지켜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분열을 즐기고 조종하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서재로 향했다. 할머니의 유산 목록이 정리된 금고는 서재 안쪽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다. 평소라면 누구도 함부로 손대지 못할 곳이었지만 지금 집안은 아수라장이었기에 내 행동을 주목하는 이는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고 서류 봉투를 꺼냈다. 할머니의 자산은 복잡했다. 주식, 부동산,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골동품들까지. 나는 꼼꼼히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다. 분명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이곳에 있었던 할머니의 개인 지분 양도 증서가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낯선 서류 한 장이 끼어 있었다. 나는 손끝에 힘을 주어 그 문서를 끄집어냈다. 종이의 질감이 평소 보던 것보다 훨씬 거칠었다. 서류 상단에 찍힌 직인을 확인하는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것은 어제 분명히 내 눈으로 확인했던 서류가 아니었다. 찾으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가씨? 등 뒤에서 들려온 낮고 차가운 목소리에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돌렸다. 문가에는 최씨 집사가 서 있었다. 그는 내가 금고를 뒤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란 기색이 전혀 없었다. 아니, 오히려 내가 지금 이 순간 서류를 확인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찻잔 대신 얇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거 할머니께서 생전에 저에게 맡기신 변경된 유언장입니다. 그가 천천히 한 걸음씩 내게 다가왔다. 거실의 소라는 이제 내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의 그림자가 서재의 어두운 바닥을 길게 가로질러 나를 덮쳤다. 나는 손에 든 서류가 덜덜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아까까지 서재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원본이 어느새 그의 손에 들린 가짜 서류로 바뀌어 있었다. 그들이 거실에서 서로의 멱살을 잡고 싸우는 동안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다른 곳에서 자신의 복수를 완벽하게 설계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눈앞에서 할머니의 마지막 유산은 이미 누군가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재구성되고 있었다. 그가 문서를 내밀며 나직하게 읊조렸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거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평소라면 집안의 대소사를 논하는 자리에 빠짐없이 불려다녔을 나였지만 오늘만큼은 철저히 배제당했다. 굳게 닫힌 서재 문틈 사이로 웅성거리는 가족들의 목소리가 간간히 새어나왔다. 아버지의 거친 고함과 고모의 날카로운 비명 섞인 웃음소리가 뒤섞여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나는 거실 복도 끝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였다. 그들은 나를 아직 어린애라 치부하거나 혹은 가장 위험한 변수로 간주하여 이 중요한 자리에서 밀어낸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가 이미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서재 벽면에 숨겨진 비밀 금고의 존재와 그 안의 서류들이 무언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감지했다는 것을.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집사였다. 그는 대대로 우리 집안을 섬겨온 충직한 하인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오늘따라 그의 표정은 지나치게 고요했다. 폭풍 전야의 정적처럼 그는 거실을 오가며 사람들에게 차를 내오고 그들의 대화를 은밀히 조율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모든 기물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같았다. 나는 그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그가 두고 간 은색 쟁반 옆에 놓여있던 서류 뭉치를 살짝 훔쳐보았다. 유언장 초안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수정된 유언장이었다. 할머니의 필체와는 미묘하게 다른, 하지만 매우 정교하게 흉내낸 서명들이 그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심장이 쿵쿵거렸다. 누군가 유언장을 위조하고 있다. 아니, 이미 위조된 유언장으로 모두를 조종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집사의 치밀함은 소름 끼칠 정도였다. 그는 단순히 주인의 재산을 탐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집안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려 결국 자신의 손아귀에 모든 것을 쥐려는 듯 보였다. 그가 건네는 찻잔을 받아든 가족들의 눈빛이 조금씩 흐릿해지는 것을 목격했다. 혹시 차에 무언가를 섞은 걸까? 나는 2층 내 방으로 조용히 올라와 문을 잠갔다. 손끝이 떨려왔다.
방 안의 스탠드 불빛마저 오늘따라 위태롭게 흔들리는 것 같았다.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 아래 정원사가 조용히 뒷문을 열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집사와 정원사가 손을 잡고 무언가 거대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가족들이 거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이 그들은 이미 할머니의 재산을 야금야금 빼돌리고 있었던 거다. 나는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할머니의 진짜 유언장이 담긴 봉투를 꺼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때였다. 적막한 방안을 날카롭게 가르는 진동음이 울렸다. 내 휴대전화였다. 화면을 확인한 순간 나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알림 귀하의 계좌와 연동된 할머니의 비밀 예치금 계좌에서 50억 원이 방금 전 해외 유령 법인으로 송금되었습니다. 승인하시겠습니까? 아니, 이미 승인 완료되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던 소란스러운 웃음소리가 갑자기 뚝 끊겼다.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누군가 내 방문 앞에 멈춰섰다는 직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손잡이가 아주 천천히 비틀리기 시작했다. 서재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낡은 서류 더미 사이에서 내가 찾아낸 것은 단순한 장부의 오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뿌리를 갉아먹는 거대한 구멍이었다. 서류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내 손끝은 미세하게 떨려왔다. 할머니께서 평생을 바쳐 일구어 오신 이 저택의 별채,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불법적으로 진행된 흔적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서류의 수신인이 바로 우리 고모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왜 고모가 이런 일을?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한번 문서를 확인했다. 인감도장에 찍힌 위치, 사소한 필체의 습관까지 완벽하게 고모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 기저에 깔린 치밀함은 고모가 평소 보여주던 다급한 성격과는 확연히 달랐다. 누군가 고모의 절박한 빚 문제를 이용해 그녀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 배후에 집사가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이었다. 녀석은 할머니의 곁을 지키며 가족들의 치부를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고 지금 그 동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나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저택 전체를 휘감는 빗소리가 마치 내 마음속의 혼란을 대변하는 듯했다. 나는 곧장 거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고모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혈색이 모두 빠져나간 종이장처럼 창백했다. 내가 들고 있는 서류를 본 순간 고모의 어깨가 크게 움찔거렸다. 고모, 이게 다 뭔가요? 왜 할머니의 유산을 이런 식으로 처리한 거죠? 내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고모는 대답 대신 거친 숨을 내뱉으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서류를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던졌다. 말씀하세요. 고모가 짊어진 빚 때문에 저택을 팔아넘길 작정이었나요? 집사가 시킨 건가요? 아니면 고모의 독단적인 선택이었나요? 내가 몰아붙이자 고모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릴 듯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핸드백을 뒤지더니 낡은 스마트폰 하나를 꺼내 내게 내밀었다. 화면 속에는 수신인 불명의 문자 메시지가 가득했다.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있어. 나만 협박당한 게 아니야. 그녀가 보여준 메시지에는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대화 내용과 할머니의 금고 비밀번호까지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내 숨을 멎게 만들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짓을 당신의 조카에게 다 털어놓는 순간 다음은 당신의 목숨이 될 겁니다. 고모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몸을 가늘게 떨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집사는 단순히 저택을 노리는 게 아니었다. 우리 가족 전체를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내부에서부터 파멸시키려 하고 있었다. 내 앞에 선 고모의 공포보다 더 끔찍한 진실이 서재 밖 그림자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절망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빗소리가 더욱 거세게 창문을 두드렸다. 우리는 이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외딴 섬에 갇혀버린 것이다. 저택의 공기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위태로웠다. 응접실 한가운데 놓인 육중한 원목 테이블을 중심으로 가족들의 시선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게 꽂혔다.
그들의 얼굴은 탐욕과 불안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이 모든 소동의 끝에는 언제나 내 잘못이라는 결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버지는 핏발선 눈으로 나를 노려보며 다그쳤고, 고모는 이미 죄인 취급을 하며 혀를 찼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 할머니가 남기신 그 서류, 내가 빼돌린 거잖아. 그렇지. 고모의 목소리가 떨림을 넘어 날카로운 비명처럼 귓가를 찔렀다. 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아무리 변명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자신들의 몰락을 막아줄 희생양을 찾는 일뿐이었으니까. 가족들의 추궁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 나는 본능적으로 이 상황의 이질감을 감지했다. 누군가 이 상황을 조종하고 있다는 섬뜩한 직감. 내 시선은 자연스럽게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집사에게 향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다. 폭풍의 눈처럼 그 주변만이 기이할 만큼 평온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차를 따르고 있었다. 그 잔잔한 손놀림, 그리고 살짝 입가에 걸린 미세한 미소. 가족들이 나를 몰아세울 때마다 그의 눈빛은 묘한 희열로 번뜩였다. 마치 사냥꾼이 덫에 걸린 짐승을 구경하듯 그는 이 파멸의 드라마를 즐기고 있었다. 저 사람이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갈비뼈를 때렸다. 가족들의 질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저 집사의 그 서늘하고도 치밀한 계산, 그 뒤에 숨겨진 악의가 뼛속까지 느껴졌다. 그가 단순히 할머니를 모시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문을 갉아먹고 있었던 진짜 포식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나와 가족들 사이를 이간질하며 우리가 서로를 파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었다. 대화는 겉돌았다. 가족들은 나를 다그쳤지만 나는 집사의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했다. 그는 시종일관 침착했고 마치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배우처럼 정교했다. 저택 내의 모든 정보가 그를 통하고 있었고 우리가 믿고 있던 모든 서류가 그의 손을 거쳐 조작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 하나는 확실히 무너져야 이 지옥 같은 게임이 끝날 것이었다. 가족들의 소란이 잠시 잦아든 틈을 타 나는 서둘러 자리를 빠져나왔다. 심장이 입 밖으로 나올 것처럼 뛰었다. 나는 곧장 집사의 개인 거처로 향했다. 그곳에 분명 답이 있을 것이었다. 방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퀴퀴한 종이 냄새와 차가운 공기가 나를 반겼다. 책상 위에는 정돈된 서류들이 가득했지만 그보다 더 내 시선을 끄는 것은 옷장에 걸린 그의 정갈한 외투였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의 코트 주머니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투박하고 딱딱한 질감이 손끝에 닿았다. 주머니 안 깊숙한 곳에서 꺼낸 것은 다름 아닌 낯선 형태의 낡은 열쇠였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토록 찾으려 했던 그 비밀 금고의 열쇠가 왜 집사의 옷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일까? 그 순간 등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서늘한 기운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문가에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집사와 마주쳤다. 그의 손에는 쟁반 대신 본 적 없는 날카로운 금속 물체가 들려 있었다. 지하실의 공기는 밖보다 훨씬 무거웠다. 쾌쾌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바닥에 깔린 먼지들이 내 발걸음마다 희뿌연 연기처럼 피어올랐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구식 보안 서버룸 구석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이 지하실을 그저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창고로만 알았지만 할머니는 생전에 이곳을 최후의 보루로 여기셨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버 본체를 연결하고 20년 전부터 이 저택의 구석구석을 감시하던 CCTV 하드 드라이브를 복구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과거의 잔상들이 떠올랐다. 시간은 빠르게 역행했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나는 마침내 특정 날짜의 파일들을 복구해냈다. 화면 속에는 20년 전, 젊은 시절의 집사가 평온한 얼굴로 서재의 금고를 열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마치 자기 집 안방을 드나들듯 자연스러웠다. 그 다음 장면은 더 충격적이었다. 그가 단순히 금품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 우리 집안의 주요 자산 문서를 위조하고 그것을 차곡차곡 외부 계좌로 빼돌리는 과정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이럴 수가. 내 입에서 헛웃음이 새어나왔다.
지금까지 우리 가족이 서로를 의심하며 칼날을 겨누고 고모가 범인이라 확신하며 몰아세우는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한 남자의 손바닥 위에서 일어난 연극이었다니. 집사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서로의 목을 조르는 모습을 즐기며 서서히 집안을 내부에서부터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화면 속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가 돈을 옮길 때마다 짓는 그 미묘한 미소는 단순한 탐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도 깊은 오래된 증오의 결실이었다. 대체 우리 집안이 그에게 무엇을 했기에 그는 인생을 바쳐 이토록 잔인한 복수를 설계한 것일까?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 증거 영상만 있다면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는 희열과 동시에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이 스쳤다. 증거 파일을 내 휴대용 저장 장치로 복사하는 막대 그래프가 90%를 넘어가고 있었다. 10초, 5초, 4초. 복사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화면에 뜨는 순간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등 뒤에서 낯익고도 소름 끼치는 구두굽 소리가 들려왔다. 또각, 또각. 마치 사냥꾼이 덫에 걸린 먹잇감을 확인하러 오는 듯한 느리고 일정한 박자였다. 나는 급히 화면을 끄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지하실의 낡은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 틈 사이로 은은한 미소를 머금은 집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평소처럼 정중한 자세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지금껏 내가 봐온 그 어떤 날보다도 차갑게 번뜩이고 있었다. 그가 천천히 나에게 다가와 멈춰섰다. 그는 내 컴퓨터 화면과 저장 장치를 한번 훑어보더니 전혀 당황하지 않은 기색으로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역시 주인님을 닮아서 참 똑똑하시군요. 여기까지 찾아내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분해서 오히려 더 공포스러웠다.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20년입니다. 이 집안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고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이 꼴을 보려고 제가 20년이나 기다렸죠. 오늘만을 말입니다. 당신들이 서로의 가슴에 비수를 꽂으며 무너지는 모습, 참으로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는 넥타이를 가볍게 매만지며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 짙게 깔린 복수심이 이제야 그 실체를 드러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다가오는 동안 나는 온몸이 굳어버린 채 그저 그의 기괴한 미소를 마주할 뿐이었다. 거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손에 쥔 태블릿 PC를 꽉 움켜쥐었다. 액정 속에는 20년 전의 원한을 품고 이 집안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집사의 추악한 실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저 영상 하나면 모든 게 끝날 것이라 믿었다. 아니, 그래야만 했다. 가족 여러분, 제발 저를 좀 보세요. 지금 우리가 속고 있는 건 고모가 아니라 저 사람, 집사예요. 나의 외침에 거실 한가운데 서 있던 집사의 표정은 미동도 없었다. 오히려 그는 연극의 주연 배우처럼 비참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내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그 냉정함이 오히려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도련님,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고모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저까지 모함하셔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아버지와 고모, 그리고 다른 친척들의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그들의 눈에는 의심과 혐오가 가득했다. 믿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재물에 대한 탐욕만이 썩은 동아줄처럼 엉켜 있었다. 이거 보세요. 여기 CCTV 복구본이 있어요. 집사가 몰래 금고를 열고 서류를 빼돌리는 장면입니다. 다들 직접 확인해 보세요. 나는 다급하게 태블릿을 아버지의 손에 쥐어주려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태블릿을 받아들기는커녕 차갑게 내 손을 쳐냈다. 바닥에 떨어진 태블릿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거실 바닥을 굴렀다. 깨진 액정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영상 속 집사의 뒷모습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만해라. 이제 지긋지긋하구나. 고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녀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네가 도박빚에 시달린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하다하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산까지 손을 대려고 우리를 이간질하는 거니? 내가 직접 그 서류를 훔쳐놓고 이제 와서 집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
고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절대 시끄럽다. 네가 어제 저녁에 서재 근처를 서성이는 걸 우리 모두가 봤어. 가족들의 비난이 화살처럼 쏟아졌다. 그들은 진실을 보려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들의 손실을 메워줄 희생양이 필요했을 뿐이다. 내가 아무리 소리쳐도 그들의 귀에는 오직 그들이 듣고 싶은 거짓말만이 들리고 있었다. 나는 절망감에 휩싸여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든 이들이 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었다. 그때 집사가 천천히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아주 정중하고 또 아주 치밀하게 입을 열었다. 사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웠습니다만 도련님께서 저를 협박하셨던 증거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를 시켜서 불법 자금 이체를 도우라고 강요하셨던 녹음 파일과 그동안 도련님이 개인적으로 빼돌린 부동산 명의 변경 서류들입니다. 저는 그저 할머니의 유지를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가족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다.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집어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내가 집안을 망치려든 파렴치한 도둑으로 비치고 있었다. 이게 다 내 짓이었구나. 아버지의 싸늘한 한마디가 거실을 지배했다. 나는 멍하니 서서 무너지는 내 세상을 바라보았다. 집사는 내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가며 오직 나만이 들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거봐요, 도련님, 진실은 힘이 없어요. 누가 더 그럴듯한 이야기를 꾸며내느냐가 이 게임의 법칙이니까요. 그의 승리감에 젖은 미소가 내 시야를 가득 채웠다. 이제 가족들 누구도 내 말을 믿지 않는다. 아니,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 앞에 나는 순식간에 유산을 노리고 가문을 도륙낸 사기꾼이 되어 있었다. 집사는 그저 조용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집안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가족들은 나를 배신자로 낙인 찍고 방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감금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욕설과 차가운 비난은 오히려 내 심장을 더 차갑게 식혀주었다. 나는 침대에 걸터 앉아 그동안 수집해온 자료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관리인의 컴퓨터에서 복구한 20년 전의 낡은 회계장부, 그가 몰래 빼돌린 차명 계좌의 내역들, 그리고 그날 밤 CCTV에 찍힌 그의 기괴할 정도로 차분했던 얼굴. 이 모든 것이 그가 단순히 돈을 노린 도둑이 아니라 우리 가문을 파멸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칼을 갈아온 복수기라는 증거였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폭우는 내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 창문을 쉴 새 없이 때렸다. 나는 마지막 남은 내 힘을 짜내어 오늘 밤 있을 최후의 유언장 낭독회에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변호사에게 보내는 긴급 메일을 작성하고 확보한 증거들을 미리 예약 전송 시스템에 입력했다. 만약 내가 여기서 당하더라도 최소한 이 집의 실상은 세상에 공개될 것이다. 밤 9시, 드디어 거실의 문이 열렸다. 가족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둘러앉아 있었다. 집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앞자리에 서서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모습이 구역질이 날 정도로 가증스러웠다. 나는 가슴속에 숨겨두었던 녹음기를 만지작거리며 천천히 발을 내디뎠다. 이제 그만하시죠. 내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가족들은 당황한 듯 나를 쳐다봤고 집사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나는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식탁 중앙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화면에는 그가 20년 전 우리 집안으로 들어오기 전 그의 부모님이 저지른 사건과 그가 복수를 다짐하게 된 결정적인 단서들이 나열되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우리 가문을 흔들어 왔는지 이제 다 밝혀졌어. 20년 전 그 사고, 당신은 우리 가족을 속이고 들어와서 서서히 독을 풀었지, 돈 때문이 아니야. 당신은 처음부터 우리 가문을 산산조각 내서 길거리에 나앉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잖아. 가족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하나하나 열거하며 그의 치밀했던 계획을 낱낱이 읊었다. 고모는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 막았고 다른 친척들은 사색이 되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나는 승리감을 느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가면을 벗겨냈다는 안도감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정적을 깨고 집사의 낮고 서늘한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그는 당황하는 기색조차 없이 오히려 나를 측은하다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내 귓가에 입을 맞추듯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참으로 훌륭한 추리군요. 하지만 당신은 아주 중요한 걸 잊고 있네요. 만약 당신이 지금 당장 경찰을 불러서 나를 잡아놓는다면 나만 감옥에 갈 것 같나요? 내가 이 집의 비밀 금고에 숨겨놓은 것들이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문의 부가 어떻게 축적되었는지, 20년 전 그날 밤 당신들의 조부모님이 진짜로 저지른 그 추악한 범죄가 세상에 공개된다면 과연 누가 먼저 파멸하게 될까요? 서재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무거웠다. 집사의 손에 채워진 수갑의 차가운 금속 마찰음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경찰이 들이닥치기 직전 그는 마치 연극의 마지막 막을 장식하려는 배우처럼 기괴할 정도로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바닥에 웅크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품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천천히 내 쪽으로 밀어넣었다. 그 봉투 안에는 우리 가문이 지난 수십 년간 겹겹이 쌓아올린 거짓말과 치부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도련님, 당신이 찾던 정의가 고작 이런 것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속에 담긴 조소는 뼈를 깎는 듯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가 생전에 저질렀던 불법 비자금 조성 내역과 그것을 묵인하고 이득을 취했던 우리 가족들의 추악한 거래 흔적들이 빼곡했다. 만약 이 서류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 가문은 순식간에 몰락할 것이고 존경받던 우리 가족의 명예는 진흙탕 속으로 처박힐 것이 분명했다. 집사는 내 침묵을 기다리며 비열하게 웃었다. 그는 내가 그를 단죄하기 위해 정의의 편에 서려 할수록 정작 우리 가족 전체가 멸망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질 것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걸 공개하면 우리 모두가 파멸이야. 너 또한 마찬가지고. 내가 나직하게 읊조리자 집사는 고개를 저으며 나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응수했다. 파멸이라니요. 이건 진실입니다. 당신들이 쌓아 올린 그 찬란한 성이 모래성이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죠.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가문의 명예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를 지키며 이 괴물을 살려두고 영원히 공범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불태우고 폐허 속에서 진정한 시작을 맞이할 것인지 말입니다. 그의 말은 틀린 구석이 없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달려왔던가. 집사의 악행을 밝혀내 가문을 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내민 카드는 가문의 기둥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것이었다. 나는 창밖으로 비치는 저택의 화려한 외관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서 지금도 서로를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가족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들이 진정으로 지키고 싶어 했던 것은 가족의 사랑일까? 아니면 이 비틀린 부의 상속일까? 내 손에 들린 서류는 묵직했다.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랐다. 누군가를 심판하려던 칼날이 결국 나 자신과 내 핏줄을 향하고 있다. 집사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승자의 여유가 감돌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건넨 말은 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결국 당신도 그들과 다를 바 없군요. 당신의 소중한 명예를 위해 이 악취 나는 진실을 덮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해야 할 방향이 가문의 영광인지 아니면 썩어 문드러진 진실의 직면인지 혼란스러웠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순간 우리 가문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고 침묵을 선택한다면 나는 평생 죄책감의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 과연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는가? 집사를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 진정한 공정함인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도 가혹한 것인가? 정의라는 명목하에 사랑하는 이들의 미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명예를 위해 진실을 묻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보호인지, 나는 끝내 답을 내리지 못한 채 멈춰서고 말았다. 공적인 법의 심판과 사적인 가족의 보호, 이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 만약 이 봉투를 찢어버린다면 나는 그들과 같은 괴물이 되는 것이고, 그대로 넘긴다면 나는 가족의 파괴자가 되는 것이다. 과연 정의는 이토록 가혹한 희생을 치러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일까? 아니면 모든 것을 파멸시키는 것만이 집사가 바라는 진짜 복수의 완성인 것일까?